안녕하십니까, 제이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썬의 함수를 사용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구해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잘 아시겠지만은 f는 0에 0이고 f는 1에 1이고 fn은 fn-1 플러스 fn-2입니다. 숫자로 봤을 때는 0, 다음 수는 앞에 두 수를 더한 것입니다. 앞에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나오는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무한히 늘려가면서 다음 수를 바로 앞전의 숫자로 나눴을 때 이 수열이 무한으로 가게 되면 점점 황금 비율인 1.618 0 땡땡땡에 근접하게 된다는 수열입니다. 자, 먼저 포문을 사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사용자한테 인풋으로 피보나치 수를 입력받습니다. num이라는 정수형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0이거나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1일 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f0일 때 0이고 f가 1일 때 1이고 사실 f가 2일 때까지도 1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두 개 숫자를 먼저 지정해 줬습니다. 이 두 개 인수를 넣었을 때 결과값을 먼저 나오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num이 1보다 클 때 a와 b는 첫 번째 숫자를 세팅해 주는 겁니다. 일단 두 수가 나와야겠죠. 0과 1입니다. first number가 0이고 두 번째가 1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a, b, c 수합을 해줍니다. a와 b하고 c가 있습니다. a가 첫 번째 숫자 0, 1, c는 a와 b를 더한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a를 없애고 싶어주니까 우리는 a에다가 b를 할당하고 b에다가는 c를 할당합니다. 그러면 결국 a는 1이 되고 b는 1이 되고 c는 그대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합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포문에 갔을 때 이제 c에다가 값을 넣었을 때 a는 1이니까 a하고 b를 더하면은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합을 하면서 포문이 끝날 때까지 계산해 주면서 각각의 결과값을 출력해 줍니다. f하고 0하고 1일 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결과를 보여주고 f가 2일 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앞전의 수하고 황금 비율을 계산해 줍니다. 피보나치의 숫자가 커질수록 황금 비율에 가깝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인풋으로 입력을 받는 코드를 추가해주고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함수에다가 입력해 줄 것입니다. 피보나치 넘버를 넣으십시오. 5를 넣어보겠습니다. 0, 1, 2, 3, 4, 5까지 출력이 다 되었습니다. 자, 1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0부터 10까지 출력이 되었습니다. 10의 값은 55입니다. 이 레이쇼는 1.617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50, 자, 50을 하니까 숫자가 11자리가 되었습니다. 1.628로 계속 근접해서 가고 있습니다. 황금 비율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더 큰 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1000을 쳐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09자리까지 나왔고 황금 비율은 1.6180-339887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요. 파이썬에서는 정수형은 숫자의 크기가 제한이 없는데 이 플로트형 부동 소수점은 15자리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별도의 모드를 사용하면 소수점 자리를 15개 이상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 세팅은 15개까지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문으로 피보나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재귀함수로 호출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구해 보겠습니다. 재귀함수라는 건 자기 자신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재귀함수라고 만들었을 때 그 함수를 함수 안에서 다시 불러주는 겁니다. 재귀함수를 쓰면 굉장히 간단한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f가 0일 때 0이고 f가 1일 때 1이고 f가 2일 때 1이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이건 양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3 이상일 때 3-2 플러스 3-1 즉 f1 플러스 f2라는 것입니다. 자, f3은 f2하고 f1을 합친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1과 1이니까 플러스해서 f3은 2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f4는 f3, f2, f3과 f2를 합친 것입니다. 다시 f2는 1이 되니까 자, 2와 1 더하면 3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f5는 f4와 f3이 합친 것입니다. f4는 3이고 f3은 다시 f2하고 f1이니까 여기 1, 1 더해서 2가 되고 f5는 5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러서 함수를 처리하는 방식을 재귀함수라고 합니다. 재귀함수는 이 함수를 만들 공간들을 무한히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만 20, 30, 40까지 올라가도 컴퓨터에 계산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10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10은 55입니다. 자, 30을 넣어 보겠습니다. 30은 83만 2040. 자, 이번에는 40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죠.
네, 답이 나왔습니다. 1억 단위까지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까 처음 실행했던 포르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재규함수를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캐시를 써야 됩니다.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딕셔너리형을 지정해줬습니다. 딕셔너리형에는 키가 있고 값이 있죠. 네,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숫자를 갖고 옵니다. num이 캐시에 있으면은 캐시를 먼저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무한히 반복해서 증식하는 게 아니라 F3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캐시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캐시에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F3에 대한 기록이 2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2의 값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한번 계산이 끝난 내용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0일 때 0을 주고 1일 때 2일 때 1을 주고 엘스문도 재기함수에 똑같은 방식으로 num-2, num-1로 num이 3 이상 될 때 n-2, n-1을 더해서 리턴합니다. 그 결과를 캐시에 집어넣습니다. 함수가 계속 호출되면서 딕셔너리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F5를 불렀을 때 우선 이 else문으로 가겠죠. else에서 F3, F4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F3에서는 F1, F2가 호출되고 F1에서는 1을 리턴하면서 캐시 1에 1을 넣습니다. 그리고 F2에서는 마찬가지로 캐시 2에 1을 넣습니다. 그래서 F3에서는 다시 이 둘을 더한 2가 리턴이 되면서 캐시 3은 2가 저장이 됩니다. 즉 캐시 1, 2, 3이 저장되었기 때문에 F4 같은 경우는 F2 플러스 F3입니다. F2나 F3이나 이미 값이 있기 때문에 캐시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숫자를 더해주고 1 더하기 2는 3이 됩니다. 그리고 캐시 4에 3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더라도 불필요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밑에 숫자들은 계속 캐시에 쌓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훨씬 더 빠집니다. 캐시만 있으면은 이 앞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훨씬 더 간결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0을 넣으면 55가 출력되면서 이 캐시가 출력되도록 해놨습니다. 키값에 따라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10은 55까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을 구하려면은 F9하고 F10만 호출해서 바로 첫 번째 if문에서 연산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큰 숫자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40을 넣어보겠습니다. 40도 금방 나옵니다. 자, 캐시를 40개까지 저장해놨습니다. 큰 숫자를 해보겠습니다. 100도 금방 나오고, 자, 300. 아까 포문으로 돌렸던 10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도 바로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도적으로 봤을 때 재기함수문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캐시, 즉 한번 계산한 것들은 다음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보나치 함수를 파이썬으로 구현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